자극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위해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고, 방송사들은 이들에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사건이 실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장보다 더한 실화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호아의 충격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조슈아 파웰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976년 1월 20일 아버지 스티븐과 테리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 분위기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스티븐은 아직 어린 조슈아와 그의 형제들 앞에서 음란한 영상들을 보거나 집안에 야한 잡지와 사진들을 두는 등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슈아가 성인이 되기 전인 1992년 그의 어머니인 테리카는 스티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참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조슈아는 정상적이지 못한 아버지의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2000년 11월 조슈아는 교회의 저녁 만찬에서 수잔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조슈아는 학력도 좋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수잔은 그로부터 매력을 느끼게 되어 이 둘은 서로 사귀게 됩니다. 수잔은 개인적인 사업을 열심히 하는 조슈아가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2001년 4월 수잔은 조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신혼부부였던 이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조슈아의 아버지인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스티븐은 수잔을 사랑하게 됩니다. 수잔과 본인의 관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수잔을 도찰했고 그녀의 속옷을 훔쳤으며 인터넷에 그녀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수잔과 자신의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2003년 스티븐은 수잔에게 부모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해 함께 차에 탄 뒤 그녀에게 고백을 해버리게 됩니다. I mean, you know, for the last year and a half, you're about the only thing we can think about. And I don't know where it began. It probably began when you were living with me and come into my office and, you know, let me feel your legs smooth, relaxed, or whatever. 수잔은 자신에게 빠져버린 시아버지가 부담스러웠고 이 사실을 조슈아에게 말해 결국 스티븐의 집에서 나와 유타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수잔은 아들 둘을 낳았고 비정상적이고 고된 삶이 드디어 끝나는가 싶었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이 수잔에게 음란한 사진들을 우편으로 계속 보내왔고 조슈아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어 커다란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이 지속이 되었지만 조슈아는 검소하게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취미 활동에 수백만 원을 쓰고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수잔에게 식비를 아끼지 못해 궁핍하게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은 수잔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수잔은 조슈아와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 소식을 접한 조슈아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조슈아는 자신과 이혼한다면 두 번 다시 아이들을 못 보도록 죽여버리겠다며 수잔을 협박하게 됩니다. 목숨을 위협받은 수잔은 남편 몰래 유언장 하나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가 죽게 되면 사고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고가 아닐 것이다. 부모님 또는 여동생이 자신의 아이들을 맡아주기를 원한다 와 같은 자신의 신병과 자녀들을 걱정하는 내용을 적어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009년 12월 7일 보육원의 수잔의 아이들이 늦게까지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교사가 조슈아와 수잔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조슈아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음에도 카펫은 젖어 있었고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들이 나오게 됩니다. 때마침 아들 둘을 데리고 조슈아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조슈아는
전날 아들 둘을 데리고 캠프에 다녀왔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전날은 눈보라가 심해 캠프에 갈 만한 날씨가 아니었고 그가 말한 캠프 장소는 뜬금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수잔이 죽임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왔고 조슈아의 증언을 매우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슈아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외할아버지인 수잔의 아버지에게 엄마가 트렁크에 타고 있었다. 아빠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온 뒤로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경찰이 캠핑을 했다는 곳 인근을 수색하게 되지만 수잔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잔의 부모들은 손자들이 딸을 죽인 살인마와 함께 지낸다고 여겨 법원에 친권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해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한 모든 날들을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2011년 8월 경찰은 스티븐을 체포합니다. 수잔의 일기와 수잔이 실종된 것과 관련된 증거들이 스티븐의 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결백과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나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이가 보육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무의식적으로 수잔의 실종 사건 당일날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에는 살해당한 수잔이 트렁크에 실려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조슈아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수잔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할 당시 아이들은 조슈아와 함께 있었고 조슈아는 이미 그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잡히기 전 조슈아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조슈아의 집에 큰 불이 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조슈아의 집에서 조슈아와 두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이후 아이들은 폭발이 아닌 손도끼에 난자당해 사망하였다라는 후속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잃은 수잔의 부모님은 자살을 결심했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는 살인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과 수잔, 수잔과 조슈아, 그리고 아이들. 가끔씩 허구의 이야기보다 더욱 자극적인 사건들이 실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윤호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